된다 그랬는데. 자, 다 아니까 쉬겠지. 255페이지 공법상 대리, 대신하는 거야. 이거는 행정 주체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어떤 효과를 발생하게 해주는 행위다. 그 효과는 당의 당사자에게 효과가 나오는 거야. 행정청이 해주지만 효과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다. 니은. 자, 우리가 대리라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서울에 있는데 이제 부산에서 땅을 하나 사고 싶을 때 내가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해서 갈 수가 있죠. 그런 것도 대리라 그러잖아요, 민법에서.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대리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시장이 구청, 부시장한테 대리권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리 말고, 즉,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리는 당사자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대리권을 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금을 안 내면 당연히 세무서장이 공매를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정 대리라. 법에 정해진 대리. 그러니까 특인대에서의 대리는 법정 대리만을 의미하는 거야. 그게 동그라미. 임의 대리는 X. 조직 내부에서 권한 대리 이런 거하고는 구별된다. 법에 의한 대리, 법률에 의한 대리만 여기에 들어간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암기야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형을 알면 되죠. 대신 해주는 거야. 아니 어떤 단체가 있으면 지네들이 임원을 뽑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장관이 뽑아 임명해 줍니다. 어떤 법인, 도로공사는 저거들이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납 처분 절차에서 압류했다가 팔아버리는 거, 그게 별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먼저 하거든요. 너 얼마에 땅을 팔아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내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을 해줘 버립니다. 보상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줘 버려요. 자, 따라서 이건 뭐예요? 원래 땅값은 땅을 내놓는 사람, 땅이 필요한 사람이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누가 정해준다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해주는 거야, 대신. 그러니까 이런 걸 대리라고 부르는 거야. 토지수용위원회의 가로 열고 수용 가로 닫고 재결. 수용 재결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데 재결이라고도 합니다. 수용 재결. 별표. 공매랑 수용 재결이 대리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효과는 대신 해주지만 효과는 그 사람한테 발생한다. 끝. 그 다음에 256페이지 거기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도표를 따라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아는 것들은 따로 표시하지 말고 잘 모르는 건 이렇게 살짝 연필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해당하는 파트를 앞에서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 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언젠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한 번에 외워지는 게 아니야. 그 말 갖고. 거기 얘도 많이는 드러났는데 다 달달 외울 거는 필요 없고 제가 이때까지 별표 하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기출 문제 같은 거 풀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다 외우려고 시작하면 안 외워진단 말이야. 자꾸 반복하다 보면 감이 생긴다. 됐어요. 이 도표는 굳이 안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미 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 중요하다는 내용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표는 참고만 해라. 참고만.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거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의사 말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의사표시 이외 동그라미 둘째 줄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살짝 줄 거 넣으면 되겠죠. 258페이지. 자, 그러면 확공 통수를 해보자. 확인. 특정한 사실이든 법적인 관계든 그게 전부 있는지 없는지 옳고 그른지 이런 게 하여튼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의문이 있으니까 뭔가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 판단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문이 있거나 동그라미 있는 동그라미 하든지 있는 판단 됐죠. 자, 실정법에서는 재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위원회가 뭐야? 니는 졌다, 기각, 인용 이렇게 재결을 해주죠. 이게 뭐야?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의문이 있어서 이거는 위법 부당한 거 아닙니까? 행정심판위원회 판단해 주세요.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거다 저거다 판단해 주는 거. 이거 당연히 확인이지. 그 다음에 당선인 누군지 결정, 시험 합격자 누군지 결정, 발명의 특허 별표 또 나왔네. 아까 확인이라 그랬고요. 그 밑에 판례 B급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기속결정에 관한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친일 재산은 자, 이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기속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국가기속결정은 요 결정이 있어야 친일 재산이 국가 소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친일 재산이면 국가 소유야. 아, 원래 국가 소유인데 이거 친일 재산 맞냐 안 맞냐 이걸 판단해주는 행위에 불과한 거야. 이 국가 기속 결정은. 따라서 넷째 줄 위원회의 국가 기속 결정은 친일 재산인지 아닌지를 의문이 있는 걸 확인해주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결국은 확인이다. 이건 틀리게 내기가 어려워요. 아, 이런 게 확인이구나. 그죠? 확인. 맞는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이런 판례 한번 본 것 같다. 아, 확인이라 그랬지. 확인에 동그라미 넣으면 돼. 성질은 확인은 판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뭔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따라서 법선언적 행위이며 확인을 준사법적 재판하는 거 약간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다음 2번. 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시험을 쳤는데 당선자 결정을 안 해주면 되나요? 해주긴 해줘야 되죠. 따라서 성질상 기속행위 동그라미 정도. 별표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이러면 뭐예요? 준공검사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싶으면 설계도 이런 걸 가지고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한테 다시 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준공검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와서 뭘 봐요? 진짜 허가대로, 허가서대로 이 건물을 지은 건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이지, 확인. 특별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 이거는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졌구만. 설계도에는 벽이 한 35cm 이상 돼야 되는데 왜 25cm 자재 아끼려고? 이러면 준공검사를 안 해준단 말이야. 이거대로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걸 확인해주는 행위다. 이런 뜻이야. 자, 준공검사는 따라서 뭐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허가 사항대로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다. 자, 이런 허가 간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에 준공을 했다면 그건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지 거부할 수 없다. 말이죠. 거부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건 좀 어려워요. 만약 그 허가 자체가 예전에 잘못된 허가였어요. 법에 위반되는 하자 있는 허가였다. 그러면 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고 해서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잘못된 건축물이니까 하자의 정도에 따라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면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뒷부분은 좀 어려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줄을 안 끊었어. 준공검사가 확인이고 요건만 제대로만 됐으면 반드시 준공검사를 해줘야 된다. 기속행위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나는 C급이고 가가 이제 확인이다. 줄만 확인 둘째 줄에 확인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네요. B급이야, B급. 나는 C급 같은 판례인데 종류는 당선인 조직법상 복리행정법상 이런 것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당선인 결정, 합격자 결정, 도로 구역 결정. 도로가 어디로 할까? 구역 결정. 발명 특허 확인이라 그랬고 준공검사, 교과서 검정. 교과서 검정이 뭐예요? 교과서가 과연 국정교과서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소득 금액이 얼마일까? 아리까리 할 때 금액 결정.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어디로 할까? 이렇게 하자. 확인. 심판의 재결. 자, 아까 다 했던 거니까 예에서 됐고, 형식은 처분의 형식으로 하자. 법에 의한 일반적 확인은 불가능하다. 요식행위인 것이 보통이다. 요식행위는 뭐 아닌 것도 있고, 뭐 대부분 심판의 재결서는 재결서의 양식을 딱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식행위는 재결서 요식행위만 줄 거 넣으면 돼. 별표도 아니고. 확인은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별표. 아직 불가변력을 안 배웠어요. 자, 나중에 가보면 이런 확인 행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그래. 그렇죠. 당신이 결정해놓고 오늘 번복하면 안 되잖아요.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야. 불가하다 변력이 변경하는 게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배우겠다. 2번 확인의 효과는 소급한다. 몰랐다고요. 자, 됐습니다.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거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 종류 알면 돼요. 됐습니다. 공정 이번에는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이야. 없는. 아까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이고,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가 좋지. 하나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걸 판단하는 거고, 하나는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걸 확인만 하는 거니까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별이 확 되잖아요. 이거 살짝 바꿔낸단 말이야.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애 별표 2개.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다. 명부에 이름 올리고 이따가 종류 나올 거니까 됐고. 2번이 별표 2개네.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확인과 구별된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겠죠. 개념이니까. 3번도 별표 하나. 공정은 판단할 필요 없죠. 인식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확인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 표시행위, 인식 표시행위 구별되죠. 바꿔내면 X. 성질은 확공통수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렇죠? 공정이니까 공적 증거력.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거죠. 등기부에 등재해달라 그랬는데 요건 갖췄는데도 등재를 안 해줄 수는 없죠. 따라서 성질상 기속행위. 거기까지 줄 거면 돼요. 성질상 기속행위. 됐어요. 절차법 됐고요. 원칙상 문서는 됐고. 3번 각종 공부의 등재행위의 성질.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화허면 특인데 확 공통수인데 공정을 제외하고는 다 당연히 처분성 긍정이야. 행정행위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처분성 긍정이야. 근데 이 공정이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정을 과연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는 거예요. 행정행위라고 과연 볼 거냐. 다수 학자들은 보니까 여기 적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게 행정행위냐 다른 말로 처분이냐 논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딴 거는 당연히 행정행위면 처분이 긍정이니까 요것만 유일하게 처분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살아있어요. 행정행위는. 근데 공정은 어떠냐면 공적 증거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취소를 안 하더라도 이 증거력에 반대되는 증거만 갖다 대면 이 공적 증거력이 없어져 버려요.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원래 행정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야 되는데 원래 그게 행정행위 성질이거든. 근데 이거는 취소를 안 하고도 반대되는 증거만 있어도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정은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행정행위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지. 자, 아직 공정력을 안 배웠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자, 행정행위에는 중요한 효력인데 공정력이란 게 있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단 말이야. 근데 딴 건 다 그런데 이 공정만큼은 반정만 있으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행정행위냐 이거죠. 공정력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냐 처분성이 있느냐가 논란이 있다. 이거에 대하여 다음 페이지. 학자들은 아니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니까 그냥 처분성 긍정하자 이거죠.
일부 학자들은 공정력도 없는데 무슨 처분성 인정되냐? 견해가 대립된다. 중요한 건 판례죠. 자, 판례. 이것이죠. 학설은 몰라도 돼. 자,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각종 공부에 의 등재 등 변경 행위에 대하여, 자, 이런 대장의 이름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자료로 삼으려고 그런 등재를 해두는 거에 불과하다. 행정청이 좀 편하게 자료로 삼으려고 등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실체적 권리관계는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분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판례는 공정이 뭐예요? 이렇게 등재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건 처분성이 어떻게 된다고? 공적 증거력이 없으니까, 사실 증명의 자료에 불과하니까, 직접 영향을 안 주니까 처분성 없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가옥대장이란 게 있어요. 우리 구청에 가면, 또는 경찰서에 가면 운전면허대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면허대장. 근데 운전면허대장에 가봤더니 내가 그 면허갱신을 하러 가서 면허대장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일종 특수면허도 땄어요. 특수면허. 일종 대형도 땄고요. 이 정도 있고. 근데 일종 대형 면허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면허라고 적혀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대장에. 그래서 내가 어때요? 야, 이거 잘못됐다. 그 면허대장에 이 일종 보통을 대형으로 변경해줘. 대장에 등재된 행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청장이 네가 임마 무슨 대형 면허를 땄다는 거야. 또는 이런 대장에 등재 나는 못 해준다. 이렇게 거부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때 왜 안 바꿔주냐? 이 사람이 소를 제기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거부가 첫째 요건 뭐야? 대상 적격을 구비해야 되잖아. 소송이 가능하려면. 자, 이 대장의 등재를 거부하는 게 대상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즉 처분에 대한 거부 맞냐 이 말이야. 처분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처분이 되려면 뭐라 해야 돼요? 이 행위가 직접 얘한테 뭔가 권리 없는 영향을 주는 행위라 해야 돼.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고? 운전면허 대장에 이 보통 면허인지 대형 면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운전면허 시험 쳐서 면허증 있지? 그러면 너 면허 있는 거야.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네가 면허증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참고하려고 그냥 장부로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야. 이건 의미 없어 이런 뜻이야. 그거 굳이 뭐 바꾸려고 하냐. 따라서 직접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각하를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지, 그치? 아니, 그 분명히 경찰들은 이 대장 보고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엄격하게 판례는 보는 거야. 이 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봐버립니다. 각하를 해버리더라. 자, 그랬더니 이제 자꾸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거부했다가 이제는 긍정해주는 판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들이 중요한 거야, 이제. 옛날에는 대장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각하. 뭐 장부 가지고 뭐 이름 올리고 그건 알아서 해라. 그건 권리하고 직접 가는 일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래서 260페이지 보시면 원칙,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 가옥대장, 무허가 건물대장, 토지대장,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분성 부정했단 말이에요. 안 바꿔준다고 해서. 이걸 다툴 때,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판례다. 이유는 뭘까요? 아까 그 위에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자료에 불과한데, 그 자료에 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안 올라가 있고가 뭐가 중요한데 자꾸 우리 법원으로 오냐 이런 뜻이야. B. 근데 예외가 생겼다. 이제는 그 지적법상 그 지목이란 게 있어요. 지적법에 지적도에 이제 이름을 올리는데 그 지목이 논이냐 밭이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도 등재니까 각하를 했던데 이제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이 지목이 뭐냐에 따라 지방세도 그걸로 기초해서 때리고 있고, 공시지가 산정도 그 지목을 기초로 하고 직접 영향을 주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지목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냈다 여섯째 줄 뒷부분. 이제는 지목이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그 밑에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줄 것이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반려 신청에 대해서는, 이 반려가 거부죠.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더니 반려 거부한 거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특혜입법이야. 시험에 안 나올 데 없을 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토지 분할을 신청한 거야. 밑에서 넷째 줄 뒷부분. 지적소관청한테 토지 분할을 신청했더니 거부하는 거. 자, 역시 처분으로 보아야. 이거죠. 토지 분할은 이런 거야. 우리 집이 이렇게 1필지, 필지로 되어 있어요. 집을 팔 때는 필지별로 팔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좀 쪼개 팔고 싶단 말이야. 한 반으로, 이 땅을. 그러면 필지를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신청해서. 그래서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필지 만들고 요걸 팔 수가 있다고. 이걸 필지를 안 나누면 통으로 다 팔든지 안 팔든지 해야 된다고. 직접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죠. 팔 수 있느냐 못 파느냐. 따라서 이제는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면, 이걸 안 해주면 땅을 쪼개서 팔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서 처분성을 긍정해 준 거야. 암기야. 지목 변경 신청 거부, 토지 분할 신청 거부하면 무조건 긍정으로 바뀌었대. 암기. 역시 별표 2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이란 게 있어요. 건축물 대장. 이제는 건축물 대장도 처분성을 긍정해 주고 있어요. 지목과 같이. 실제 이 건축물 대장의 용도는 아주 중요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소관하는 관청한테 가갖고 그 대장의 용도가 이상한데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안 바꿔줍니다. 옛날에는 대장인데 뭐 각하지. 이제는 긍정해 준단 말이야. 처분성 긍정. 핵심은 건축물 대장이야. 2번도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 소관청한테 작성 신청을 했더니 반려하더라 이거죠. 처분에 해당한다. 자, 여기에서 다 지금 뭐예요? 반려. 1번 판례도 반려, 2번 판례도 반려죠. 반려란 말이 거부야. 이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우리 판례는 뭘 요구해요? 법규상 조리상 나중에 보면 신청권이라는 게 있을 때만 거부를 처분으로 봐준다고. 그래서 판례가 반려가 나오면 반드시 이 얘기가 있는 거야. 그 위에 신청권이 있으므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용도 변경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용도 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2번도 마찬가지죠.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대장 작성 신청 반려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판례는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건축물 대장 나오면 이제는 뭐? 처분성? 긍정. 따라서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거부니까 처분성 긍정이니까 신청권은 당연히 있어야만 되니까 있다. A급. 3번. 이제는 건축물 대장에 중요하게 됐죠.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렸어요. 처분에 해당한다. A급. 비교 오른쪽에. 주민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에 해당하나요? 예전에 했는데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면 대구 시민이 안 되게 되잖아. 투표를 못해요. 당연히 뭐야? 처분성 긍정. 주민등록 직권 말소.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는 그거는 처분성 부정이라고 그랬죠. 사업자 등록은 우리 판례는 아직도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자, 건축물 대장은 이제 중요하니까 처분성 긍정. 주민등록 직권 말소도 긍정.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는 아직도 부정. 이렇게 암기. 그 다음에 이제 4번. 실용 신안권이 내가 등록을 해놨는데 가봤더니 내 실용 신안권이 소멸되어 있어요. 야, 이거 말이 되느냐? 회복해달라 신청을 했더니 거부를 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런다? 실용 신안권이 직권에 의하여 착오로 소멸 등록된 경우에 특허청장에 대하여 실용 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신청할 권리가 있다. 신청권이 있단 말은 뭐야? 신청했는데 거부했는 건 처분성 긍정이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실용 신안권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째 줄 실용 신안권을 뒤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담보 같은 걸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걸 은행에 담보로 해갖고 돈을 빌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멸돼 버리면 담보를 못하고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처분성 긍정. A급 판례야.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는 법률관계 전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이 분명하다. 이거는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뭐 긍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C급. 그 다음에 사회단체 등록. 자, 사회단체 등록 신청에 대하여 선등록한 단체의 등록은 수리하고 원고의 등록 신청을 반려했더라. 먼저 등록된 사람이 있다고 니는 등록해 줄 수 없다. 자, 이거는 다툴만 하다.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된다. 역시 뭐 처분성을 긍정해 준 판례. 사회단체 등록에 대해서 다퉜더니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라는 건 말면 돼. 근데 이 판례는 뭐 별로 덜 중요해. C급이 C급. 그 다음에 종류는 뭐 등기한다, 등재한다, 명부에 회의록을 기재해둔다,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합격증서를 교부해준다, 영수증을 끊어준다, 여권을 발급해준다, 금인을 딱 찍어준다. 이런 게 다 증명하기 위한 거니까 공정이라는 감이 오시면 되는 거야. 예, 종류별표. 형식은 등재하는 거니까 뭐 특별한 건 몰라도 되고, 효과는 공적 증거력이 발생한다. 2번이 별표 2개죠. 이 공정은 특이하게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반정만 있으면 공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죠. 자, 통지 수리.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준법률행위적 확공통수 중에 통지니까 뭔가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만 의미하겠죠. 법적 효과가 없는 건 사실행위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2번이 별표, 3번이 별표 2개. 동그라미 3번. 통지가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아까 했던 당년 퇴직 통보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행위의 통지다. 또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통지도 구별된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통지가 돼야 된다 할 때 그 통지는 도달, 그런 의미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통지가 아니다. 별표 2개. 종류에는 관념의 통지, 기와고시 동그라미, 그 밑에 사업인정의 고시 동그라미, 2번에 의사를 알리는 행위, 대집행, 계고, 영장, 통지, 납세, 독촉. 그 세 가지 예가 별표 2개. 그것만 알아놔도 돼요. 관념의 통지는 잘 안 나와. 성질은 기속인지는 따져보면 되고 중요하지 않고 원칙적 문서 절차법 배우면 되고요. 역시 처분이니까 처분성 긍정. 공정만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면 대집행 계고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나중에 대집행할 때 자세하게 배우고요. 2번 판례 특혜이급 별표 한 3개. 재임용 거부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통지. 시험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하죠. 자, 진도가 좀 애매한데 내일 통지하고 수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 저녁에도 강의가 있었어. 자, 일단 부관. 자, 다음 주까지가 힘들 것 같아요. 행정행위.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방법론만 배우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소송법이 좀 어렵고. 자, 오늘 뭐 이 정도 하죠. 수고하셨어요.